이제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놀라셨죠? 여기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 얼굴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이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라고 하네요. 어휴. 자, 이거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윤두서라는 사람의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자, 이분의 눈매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서워서 첫인상만으로 보니까 압도되죠. 그 다음에 이 수염이 뭔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약간 장비 수염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바라보더라면 좀 무서운 느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첫인상에 대한 묘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무인일까? 그 장군인가?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힘이 되게 셌으면서 출중한 모양을 갖추었던 인물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장군이었을지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했던 장군일지도 모르고요. 아니 어쩌면 뭐 비극적으로 죽어갔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첫인상이라는 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판단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한 3초 이렇게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 첫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첫인상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면서 1000만 가지 상념을 가지고 있게 하니까요. 그 뿌리가 된다라는 표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첫인상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상이라는 게 반드시 거기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따라서, 배경이 어디 있는지 따라서 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첫인상을 너무나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천천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로 썼네요.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을 쭉 제시하죠. 첫 번째, 인물은 정면상이고요. 정확히 좌우대칭을 이루고요. 얼굴은 타원형이고 뭐 이목구비가 단정하고요. 이런 것들이 쭉 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자화상의 인물 외양의 특징이 나타난대요. 자, 그런 걸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귀도 없고요. 그죠? 탄건의 윗부분도 잘려나갔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귀가 없는 그 사진일 뿐. 그러면서 이게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 사람이 글을 썼네요. 자, 이 작품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도 최고 걸작이래요. 그리고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심지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죠. 도대체 이 인물이 윤두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글자도 아무것도 없었고 뭐 낙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두서에게는 다양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고 한다면,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면 잘못 전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아까 작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막 접힌 자국이 있었죠. 그럼 이건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완성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니까 표구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액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중간에 그 작업이 끝나게 돼서 오랫동안 구석에 박혀 있다가 뒤늦게 발견한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것들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이게 윤두서라는 증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인 거죠. 그거를 밑에 보시면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하곤이라는 사람의 글, 이걸 한번 찬문을 살펴보기를 한다고 합니다. 효원이라는 사람은 윤두자의 자라고 하네요. 또 다른 이름. 자, 보시면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180이 안 되네요.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자, 긴 수염이 다 벗기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거다. 그러나
그 진실로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면에서 나타났던 거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는 겸양하는 풍모, 인물의 내면이 나왔고요. 그걸 통해서 그 행동은 그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오, 그 무섭게 생긴 그 얼굴이 사실은 이렇게 군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살펴보죠. 이 글을 생김 따져보니까 윤두서의 자화상이 그것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 라고 했는데 우린 첫인상에서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죠. 아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랬던 사람인데 왜 우린 첫인상을 이렇게 무섭게 느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그 고 최순호 전 국립박물관장은 이거를 윤두서의 자화상을 대했을 때 인상을 뭐라고 갖고 있습니까? 충격적이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 인용해서 좀 이 사람의 말을 뒷받침하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정상적인 구도,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이 이유로 인해서 이 자화상은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런 윤리 도덕과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요, 공자는 효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체는 털업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까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게 효도의 시작이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 회상이고 이게 효지시하다라고 해서 효도의 첫 단추가 뭡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잘 다치지 않게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입신양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이게 입신양명이죠.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면 이게 효도의 마지막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위에 보면 귀도 없고 뭐 목 밑으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신체 일부만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사대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화상이라는 게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중단되었기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추측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중에 1995년 가을, 자, 단원 기몽도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던 중에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 옛 사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달랐답니다. 어떻게 되었대요?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던 것. 옆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탄건도 있고요. 목도 있고 여기 이렇게 옷도 입고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현 상태 같은 경우 처음에 봤을 때는 섬찟했는데 좀 무서웠는데 이때는 뭔가 이제 좀 손자한테 잘해줄 것 같은 할아버지 느낌이 좀 나네요.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그러면서 어지러워 보이는, 훨씬 더 성격이 눈이 좀 둥글둥글해 보이고 모습들이 조금 유해 보이겠네요. 어지러워 보이는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다. 자, 그렇다. 이게 바로 뭐래요? 조선의 선비라고 하네요.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중용의 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윤두서는 도포를 입고 있었고요. 옛 사진을 바탕으로 보면은 단정하게 여민 옷깃, 정돈된 옷주름 이런 것들 기품 있게 넓은 깃의 동정을 따랐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사인 살짝 주름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 그 동정과 깃에 있는 턱이 진 이중 구조가 인물을 감싸는 듯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세로 이렇게 앉았을 때 생기는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드러나는 차이점은 뭐라 그럴까? 그렇죠. 인자합니다. 라는 거. 너무나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 총명하게 이를 데 없는 눈빛, 이게 달라진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조선 선비의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감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이 윤곽선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을까? 비밀은 바로 자 문답법을 사용했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유탄에 그려진 데 있었다라는 거죠. 유탄으로. 유탄이라 요즘 뭐 목탄 정도, 목탄으로 스케치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쉽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밑그림을 그리고 얼굴부터 이제 먹선을 올려서 색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리던 중간에 미처 몸을 다 그리지 못한 상태로 이게 지워졌던 것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추측인데요.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이걸 구겨진 걸 펴고 때 빼는 과정에서 하다가 유탄 자국이 아예 지워져 버리게 된 것 같다는 거죠. 지워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옛사진 여기 접혀 있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죠. 근데 오늘날 사진은 그 부분이 조금 연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문지르면서 이걸 자국을 지우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이 질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선적인 요소만 남아서 더 날카롭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껏 보던 그 초상화의 최고 걸작인 파격적인 구도를 지녔던 요 자화상은 미완성작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없었던 거고요. 수염에 비해서 눈동자선이 좀 진하고 생경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 미완성작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완성작이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화상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일찍이 노예상이라는 조각을 조각했는데요.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오히려 남겼답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이 걸작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재질, 그다음에 영혼을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라고 표현하네요. 자, 이게 바로 노예상이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이유고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의 흔적, 계속 고민했을 거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 어쩌면 이것도 추측인 거죠. 더 이상 손대면 내 의도를 다 실을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제시하네요. 자, 일단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글에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좀 정보들을 잘 범주화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